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변호인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와 맞짱뜨기 31번째 영상으로서 보험회사와 법정 싸움 시 계약자인 내가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하고 싸우기 위해서 보험을 넣는 사람은 애초부터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렇게 친절했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면 태도가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이건 이래서 못 주고 저건 저래서 못 주고, 이건 이래서 삭감 지급해야 되고 저건 저래서 삭감 지급해야 되고, 고지 의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고,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억울하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에서 보험회사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보험금 약속한 금액을 전액 달라고 조르는 보험계약자를 향하여 보험회사가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해소를 제기하든지, 여하튼 본의 아닌 보험회사와의 싸움이 종종 빈발합니다. 오늘은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험회사와 법정에서 싸울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흔히들 민사소송은 증거 싸움이라고 합니다.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고, 그 증거가 얼마나 신빙성 있는 증거이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보험회사와 싸우는 업무를 15년 넘게 진행해 오면서 느낀 점은, 보험회사는 법정 싸움을 대비하여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꼼꼼하고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여 준비하는 반면, 보험계약자는 너무도 허술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증거를 하나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보험회사와 싸워서 내가 이기는 비결, 첫 번째입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설계사는 계약자한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받는 등 계약 체결 업무를 이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보험 계약자는, 요새 스마트폰은 녹음 기능이 전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그 스마트폰을 호주머니에 넣어놓은 다음에 계약자의 설명을 들으시고 계약자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런 종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계약자들이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이것은 보험이 아니고 은행 적금이나 똑같은 저축 상품이니까 5년만 불입하면은 원금과 이자가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5년이 지난 다음에 찾아보니 만기도 아니고 해약일 뿐더러 해약 환급금은 원금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자는 억울하다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또는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설계사가 설명한 대로 원금과 약정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정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험 설계사가 이 상품은 저축이니까 5년만 불입하면 원금과 이자가 나온다 하고 설명하는 것을 녹음한 것이 있는 계약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원금과 그 설계사가 이야기했던 이자를 전액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억울하다고 하고 그 설계사가 그렇게 설명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계약자는 소송을 해도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님은 저 사람이 보험계약을 해약하려다가 손해가 보니까 설계사가 원금하고 이자를 다 준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설명하면서 한 대화 내용이나 내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설계사가 답변한 내용 등은 반드시 녹음을 해놓고 그 녹음 파일을 보험 가입증서와 함께 소중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떤 설계사는 계약자는 부인이고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는 남편인데 남편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청약서에다가 남편 자필서명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분명히 남편이 보험 가입하지 말라고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설계사가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서로 부부인데 부인인 사모님이 남편의 서명을 대신해도 나중에 보험금 지급받는데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사모님이 남편 몰래 서명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거짓 설명을 하는 설계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도 상법에서 보면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그 타인의 자필 서명이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남편이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사망보험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험회사가 알면 남편이 사망했어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보험회사는 대한민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설계사는 그렇게 거짓으로 설명했다는 것을 내가 입증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도 설계사는 남편의 사인을 꼭 받아야 계약이 유효하다고 설명을 사실대로 했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계약자는 그러한 사실적인 설명을 듣고도 내가 스스로 남편한테 이야기하면은 남편이 보험가입을 못하게 할까봐 나의 판단으로다가 내가 대신 서명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필 서명을 안 하고 부인이 남편의 서명을 대신해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것도 설계사가 잘못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계약자가 입증을 해야만 계약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계약자가 준비해야 할 첫 번째는 계약 체결 시 또는 내가 질문을 하고 설계사가 답변 시 그러한 설계사의 설명 내용은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통해서 녹음을 해서 반드시 보관을 해 놓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나 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보험 설계사가 나에게 준 보험 안내 자료, 즉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상품 내용을 설명해 놓은 그러한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보험 가입 설계서도 포함이 되고 지점이나 영업소에서 자체 제작한 보험 상품 설명서도 해당이 됩니다. 여하튼 보험 설계사가 나한테 준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그 문서는 보험 가입 증서와 함께 보험 만기 시까지 소중하게 보관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종종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계약을 쉽게 모집하기 위해서 보험 약관의 내용과 상반되는 거짓 내용을 그 보험 모집 안내 자료에 기재해 놓고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보험 계약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3년 뒤 해약을 할 경우에 보험 약관대로라면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의 30%밖에 환급이 안 되는데 그 보험 설계사가 나한테 준 보험 안내 자료에는 3년만 불입하면은 해약을 해도 원금이 나온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 보험 약관 대한민국의 모든 보험 약관의 그 보통 약관 제일 마지막에 한 40조나 40 한 2, 3조 요 정도에 보면은 보험 모집 안내 자료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안내 자료의 기재 내용이 보험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3년 만에 해약을 했을 때 해약 환급금은 원금의 30%만 나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설계사가 나한테 납입한 원금이 전액 다 지급이 된다고 기재된 보험 모집 안내 자료를 나한테 주고 설명을 했다면은 그 설명 문서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보험회사하고 법적 대응 시에 약관의 내용이 아닌 나한테 유리한 내용이라는 것은 3년 만에 해약했을 때 원금을 준다고 하는 그 설계사의 설명 내용이 나한테 더 유리하죠. 그렇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해서 원금을 전액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비결 세 번째입니다. 요즘 보험회사들이 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희귀한 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보험 계약자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서에 고소도 하고 이게 아주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희한한 말이라고 하는 희귀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 입원 일수입니다. 계약자가 적정 입원 일수보다 더 많은 일수를 입원했기 때문에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한 입원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할 목적으로 과잉 입원을 한 거다. 그래서
계약자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할 목적으로 이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 계약은 민법 103조에 의해서 무효니까 그동안 지급받았던 보험금도 전액 다 보험회사한테 환불해라. 이러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그 다음에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해서 보험회사를 기망해가지고 과잉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입원비 일당을 챙겼으니까 이거는 사기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경찰서나 검찰에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행위가 요즘 부쩍 증가됐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계약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할 때 담당 의사에게 환자는 무슨 질병으로다가 진단을 받았고 그 질병을 치료하는데 무슨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며칠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는 만만한 계약자를 우습게 보는 것이지 의학의 전문가이고 의료 전문가인 의사는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이 말은 며칠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입원한 환자한테 적정 입원 일수는 7일밖에 안 되는데 실제 입원은 20일을 했으니까 13일은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서 과잉 입원을 한 것이다 하는 이따우 말도 안 되는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같은 거는 의사 앞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다면은 나를 사기꾼으로다가 검찰에 고소를 하려면은 그 사기를 같이 공모해준 담당 의사도 불필요한 과잉 입원을 허락해줬고 그거를 과잉 입원을 권유했기 때문에 같이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보험회사는 어떠한 치료를 위해서 어떠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무슨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며칠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하는 의사소견서를 받아놓은 그런 계약자한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을 할 때는 의사소견서 또는 입원할 때 못 받아놨다 그러면은 퇴원을 할 때라도 꼭 의사소견서를 한 장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같이 청구하든지 아니면은 보험금 청구 후에 보험회사가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했다고 태클을 걸면 그때 증거로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보험회사와 싸워서 이기는 비결 첫 번째, 보험 설계사의 설명 내용이나 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조건 녹음을 해놔라. 두 번째, 보험 설계사가 나한테 준 보험 안내 자료, 모든 상품 설명 문서 등은 반드시 보험 만기 시까지 보관해라. 세 번째,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의사한테 며칠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반드시 받아놔라. 이 세 가지입니다. 보험 계약자들은 종종 보험회사가 정부 관공서나 아니면은 어디 자선단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은 척척 달라는 대로 잘 줄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만 웃음을 보였지 보험금 청구하였을 때는 살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증거는 꼭 확보하셔서 소중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